반찬이 이게 뭐야? 어? 도시락이야? 아침에도 밥은 이렇게 이것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야? 매번 남편의 비위에 맞춰 참고 산 것도 수십 년.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참다 결국 폭발한 아내의 이혼 선언. 이혼? 지금 장난치는 거야? 아, 장난 아니야. 이제 아주 도저히 못 살겠어 내가. 아내의 고통은 결혼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야, 이 반찬이야 이게? 반찬이야? 와! 너는 지금 서방을 뭘로 보는 거냐? 너는 집에서 펑펑 놀면서 있다고 하고 있어? 어? 남편이 밖에서 쇠 빠지게 일하고 하는데 너 이러고 있었어? 야, 아주 내가 그냥 답답하다 그냥. 아! 치워. 평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오던 남편. 아내는 자식들을 생각해 지금까지 참아왔던 건데요. 아, 지금까지 나는 아주 최선을 다했어. 더 이상은 아주 못 견뎌. 얼마나 했다고? 어? 다 그러고 살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한참 후 무언가 결심한 남편. 그래, 이혼해. 결국 남편도 이혼을 받아들이나 싶었는데 이혼하는데 조건이 있어. 시골에 있는 땅, 또 이 집, 내 연금, 동전한 게 10원짜리 없어. 그대로 몸만 나가. 뭐? 지금까지 애들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그냥 나가라고? 그렇게는 못하지. 남편 명의로 돼 있는 모든 재산. 전업주부였던 아내는 정말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제 인생을 가족으로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그냥 이대로 나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아침부터 상당히 매운 맛이네요. 네. 쭉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아내분은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평생을 그럼요. 뒷바라지 하셨는데 네. 남편분이 한 푼도 줄 수 없다라고 하면은 저 같아도 화날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재산 분할 가능한 거예요? 당연히 가능하죠. 그리고 당연히 가능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렇게 황혼이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뭐냐면 바로 기여도입니다. 기여도.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기여도는 얼마나 이게 기여를 했다는 그 말인데 근데 이제 전업주부시니까 막상 이게 우리가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이게 막 돈을 벌어 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상국 씨, 예? 집에서 살림하고 육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게 바로 기여한 거예요. 안 힘들다는 건 아니고 제가. 아니 그러니까 이 이제 그 기여도가 이게 마음 편하게 남편을 해줬기 때문에 남편이 나가서 마음껏 이렇게 벌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궁금한 건 이거예요. 어떻게 측정을 하나요? 육아나 살림 이건 보이지가 그러니까 이제 않은데. 황혼이혼 하면은 이 남편분들이 재산 주기 싫어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요. 어떤? 돈은 다 제가 번 겁니다, 판사님. 아내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안일이 힘들어요, 바깥일이 힘들어요. 집안일. 저는 집에서 이제 일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차라리 밖에 다 나가는 게 힘들어요. 낫지. 남편이 예를 들어 사업을 했다, 회사에 다녔다. 말씀하신 대로 아내가 내조를 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가정생활 잘하고 자녀를 잘 키웠기 때문에 남편이 마음 편하게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아내가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일을 못했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도 이 가정주부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40에서 50% 정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그래요. 저도 회사 다니고 있지만은 휴직 기간에 한번 살림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매일매일 일해도 다음날 되면 또 다시 그걸 해야 하잖아요. 하루만 밀려도 막 안 한 거 다 티 나고 차라리 그냥 나라에서 정해주면 좋겠어요. 한 달에 이 정도 기여는 얼마 정도 돈이라고 이렇게 월급처럼. 측량을 해서 측정을 딱 하는 거예요. 저 조금 전에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 듣고 남자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통계청이 드디어 팔을 벗고 나섰습니다. 실제 여성의 가사노동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봤더니 전체 1년에 우리 여성들이 어느 정도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그 값을 매긴다고 얼마인가 했더니 전체 연간 490조 정도로 판단을 했어요. 이 490조 정도로 경제 가치를 판단을 했는데 이걸 월급으로 환산하면 1인당 25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걸 우리가 20년 정도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된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소한 뭐 10억 이상 되는 걸로 우리가 판단하게 되더라도 이런 가사 노동에 대한 비중과 거기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이 판정이 제가 볼 때는 쉽진 않겠지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전업으로 이제 가사 도우미 월급 생각해 보면 250만 원이 적절한가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뭐 제가 이혼한다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회사도 다니면서 집안일도 하잖아요. 네. 그럼 기여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지도 궁금하고 다들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기가 막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이럴 땐 몇 대 몇 함께 볼까요? 네. 자, 일단 이런 상황입니다. 결혼 기간이 23년이었고요. 신혼 초부터 두 분이 맞벌이를 했어요. 일단 자녀는 없고 아내의 수입이 남편의 약 2배, 그리고 가사 노동 참여도는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5대5 아니면 이제 6대4가 나와서 아내가 약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수입이 많다고 해서 그걸 비례해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수입에 비례해서 인정한다면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사실 수입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원에서는 이 가사노동의 이제 가치가 비슷하고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5대5 아니면 이제 아내가 정말로 더 열심히 일을 한 경우에는 한 6대4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경우에 또 자녀 없음도 있어서 이것도 고려해봐야 하나도 싶고요. 네. 네, 사실 이제 아내의 경우에 전업주부의 경우에 이제 기여도 인정받는 것이 가사노동, 육아노동, 그다음에 뭐 내조의 기여도 이런 것들 가지고 인정받는데 지금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보냐면 맞벌이를 하는 동안에 가사노동, 육아노동이 그럼 그거보다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무조건 맞벌이라고 해서 기여도를 높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인철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데 그래도 보니까 내용이 아내가 수입이 남편의 2배예요. 그리고 가사노동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6대4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정말로 수입이 훨씬 높고 여기에 대해서 기여도가 높다면 그 부분을 잘 입증한다면 7대3까지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여기서 이제 남편이 가사노동에 참여가 비슷하다고 하는데 과연 실제로 그 가사노동이 정말 가사노동인지 뭐 그런 부분은 뭐 실제로 사례를 들어보면 거기에 따라 조금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